예, 또, 또 이제 월이 왔네요. 음, 달이면 달마다 오는 즐거운 오른 시간. 즐거운 오른 시간. 오늘은 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또 현혹을 해야 되나. 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찌끄리는데, 뭐 여러분들은 좋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해봐야죠. 어, 뭐, 가보달이죠? 가보달. 가보달. 음. 이제 뭐 다들 백신도 저도 이제 다음 달에는 백신 맞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50대는 다음 달에 백신을 맞더라고. 드디어 맞네. 아, 여러분들도 빨리 맞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맞아야 좀 편하지. 좀 편하지. 음,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 6월 달, 7월 달이든가, 7월 달에 50대가 맞고 8월 달부터는 뭐 40대 이하 맞는다 그러던데 꼭 빠지지 말고 다들 맞으세요. 음, 맞으시고 음, 걸리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 안 맞으면 손해지 뭐. 안 맞으면 손해. 아, 그게 웃기는 게 그런 게 있대. 이제 그 기사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화이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일종의 그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이제 일종의 이제 백신 반응이죠. 그게 사실은 반응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에서 많이 나오고 화이자는 2차에서 많이 나온다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을 때는 뭐 열도 나고 근육통도 생기는데 2차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근데 화이자는 반대로 1차에서는 별거 없는데 2차에서 그렇게 또 나온다네. 그 차예요 보니까. 그래서 뭘 맞든 맞춰지면 고맙게 맞아야지 뭐. 아, 어, 가보달이죠, 가보달. 이제 경자년의 가보달이죠. 아니, 경자년 신축년의 가보달. 경자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신축년의 가보달. 음. 가보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마음이 급해지죠. 오화가 간목을 본 거고, 간목이 오화를 본 건데, 저마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뭔가 자기 주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서로 이해 충돌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가부달이에요. 좀 감정적으로 격양되거나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서로 간의 갭, 뭐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게 이제 가부달입니다. 그래서 가부는 자칫 감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음, 별거 아닌 딱히 내한테 손해도 아닌데 그냥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불끈불끈하고 괜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뭐 이러는 게 가부달이죠. 그래서 또 가부달이라는 거는 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우리가 물건을 뭘 하나 사든 뭔가를 챙기든 간에 뭔가 앞뒤를 잘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갑오 같은 경우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 아 괜찮아 뭐 아니 내가 너 믿는데 뭐 이런 거. 음, 우리 믿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게 이제 갑오예요. 그래서 갑보다는 조금 신중 모드로 가는 게 필요한 달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갑오달.
일단 감목부터 해봅시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내 잔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말고. 가보다를 이제 가보죠. 가보. 말 그대로 가보예요, 그냥. 비견상관이죠, 비견상관. 비견상관이라는 것은 특히 간목의 오화를 보는 비견상관은 주변을 돌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활발한 협조, 돌보기, 교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 뜬금없는 거, 즉흥적인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옥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았던 뭐 지출, 뭐 이런 것들, 예상치 않았던 만남,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잦아지는 시기죠. 뭐 일종의 뭐 바람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게 갑오죠. 갑목이 지금.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신줄 놓고 사는 한 달. 뭐 나쁘고 좋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줄 놓고 사는 한 달.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가 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음, 신중할 필요가 있고 뭐 계약을 하든 뭔가 거래를 하든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를 가지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단순하게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퉁치지 말고 오히려 계약서를 뭐 우리 사이 계약서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계약 쓰시고 이게 인간사라는 게 여러분들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진 않거든요. 어, 이렇게 사람이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뭔가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그냥 말로서 그냥 약속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결과가 되죠. 말로서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비일비재한데, 그냥 말로서 우리 사이에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해버리면 참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지혜 같은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문서로 남겨 놓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짓을 안 하죠. 음, 저는 음, 돈을 줬으면 줬지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음, 절대 빌려. 저는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줬다, 그는 그냥 준 거지.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줍니다, 나는. 그렇게 주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 돈을 가서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힘들어져. 괴로워져. 어, 음, 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죠. 음, 어,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연하죠. 돈이 없었으니까. 없을 게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 없는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 어, 음. 어쨌든 사람들 마음이 내 맘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충동 구매 이런 게 아니라 충동 구매, 뭐 충동 뭐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충동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충동자가 들어가는 건 다 충동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 기분자가 들어가는 건 다입니다. 뭐 이런저런 기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목은 그렇게 실속을 차리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유흥적이고 그냥 그동안에 내가 뭐 저거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질러?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까짓 거. 뭐 그런 게 가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보라는 것은 간목의 성장이 이렇게 음, 발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돋보인다는 뜻이죠. 내가 돋보이고 내가 군계일하게 되는 시기라는 뜻도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모습이지 어떤 지위적이나 실속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측면에서 으쌰으쌰하고 나 잘났는데 그러고 한 달을 보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 을목. 을목은 이제 겁재 식신이죠. 겁재 식신. 을목. 갑오달의 을목은 갑오달의 을목은 음, 을목이 이제 보통 갑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화를 보면은 을목은 우리가 하얗게 불태운다 그러죠. 그래서 을목은 갑오달에는 자기의 한계치에 도전하는 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갑목이라는 후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 등나개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래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막그 물상론 같아가지고 나 물상론을 워낙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음, 그걸 보통 을목 보통 우리가 음, 갑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음, 갑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고 을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양이 다듬어져서 자기의 형체를 제대로 갖추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점이란 뜻도 돼요. 계기란 뜻도 되고. 그래서 을목 입장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빠르게 변하는 주변 환경 그리고 익숙한 나의 어떤 주변 여건들 이런 거 얘기해. 그러니까 을목한테 간목을 자꾸 등락개갑이라고 뭘 의지를 하니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건 너무 물상론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답도 안 나오고 손님한테 해줄 말도 없어요. 을목한테 간목이라는 것은 무슨 칭칭 감는 그런 대림이 아니고 나한테 익숙한 환경이란 뜻이에요. 익숙한 환경. 그리고 내가 충분히 소통하고 교섭할 수 있는 익숙하고 언제든지 내가 요구하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사람 뭐 이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화를 봤다라는 것은 을목의 성장세가 이제 목생화의 어떤 성장세가 커나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간목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만 키워 나가는 거지만은 을목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면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화왕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막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최고의 실력가들이 많죠. 그래서 을목은 갑오달 같은 경우는 좋은 호조건 속에서 또는 뭐 좋은 인연이라고 해도 되고 좋은 인연 속에서 나의 기량과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겁재라는 거는
짝을 의미하기도 해요. 겁재라는 건 짝을 의미도 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뭔가 인연을 만나더라도 급속한 인연을 이야기하죠. 급속하게 이렇게 서로가 가까워지는 인연. 간목의 적극성과 을목의 내실이죠. 그래서 을목은 오화를 봄으로 해서 자기 내실을 기하고, 간목은 오화를 봄으로 해서 자기의 외양을 키우는 그런 좋은 관계로서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을목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을목 같은 경우가 오화를 보면은 다소 체력적인 소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체력적인 소모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유념을 하고 그렇지만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돼요. 여자도 남자가 있으면은 불끈불끈 저기 뭐야 불끈불끈 여자가 남자가 있으면 어 안심이 되고, 남자도 여자가 있으면 불끈불끈하고, 그렇잖아요. 음양이란 건 그런 거예요. 괜히 음양인가. 음, 뭐, 꼭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같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필요해요. 괜히 음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 괜히 음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괜히 남자와 여자라는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너무도 이성을 터부시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내 일도 중요하고 내 신념도 중요하지만은 좀 유두리 있게 음, 좀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음양적인 조화예요. 음양적인 조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 병화. 병화는 이제 편인겁제죠. 편인겁제. 기본적으로 편인겁제라는 거는 양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의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일에 내가 더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는 의미도 돼요. 음, 보통 병화가 간목을 보는 거는 성장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목의 성장을 해서 허장성세 이렇게 얘기하죠. 허우대만 멀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병화 간목을 보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 아래로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병화가 오화를 보고 간목을 봐서 가장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어, 자칫 실수를 낳기도 하고 오해를 낳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위에 있으니까 건방지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것들 네가 위에 있는 놈이 건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들 뭔가 사주를 해석하는데 뭔가 조금 기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상해져요. 물론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미안해요 또. 아, 그래서,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편인 이제 저기 편인겁제 내가 굽어 살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나한테 사정하고 와서 부탁하고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럴 거니까 음, 음,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네가 다 해줘라. 뭐 이런 게 이제 병화죠. 좀 측은지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한 달이기는 합니다. 그게 병화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참 어떤 면에서 좀 바쁘고 힘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뒤집어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 거, 이거 내가 나서서 그래. 우리가 항상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내 일하는데 내가 그 일을 뒤집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내가 뭔가를 불필요하게 관여를 했고, 뭔가 내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억울해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사람은 아니 된 굴뚝에 절대 연기 나지 않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빌미는 제공을 한 거라고. 그래서 병화들은 이번 달에 오버하지 마라. 내일만 챙겨라. 내일만 챙겨라. 옆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도 그냥 모른 척 해라. 괜히 거품 물고 쓰러졌는데 갔다가 네가 밀었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병화들은 이번 달에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병화죠. 겁재편이 그런 거예요. 겁재편이. 더군다나 내가 가장 위에서 아래 보이는데 눈에 훤하잖아. 내가 하느님 된 거잖아. 다 보이잖아. 하는 꼬라지들이 다 보이잖아.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잖아. 그래도 모른 척 해라. 쌩 까라, 그냥. 쌩 까라. 음, 괜히 했다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냥 모르쇠. 모르쇠. 그게 이번 달에 병화가 해야 될 음, 치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음, 정화는 이제 겁재 비견이죠. 겁재 비견. 맞나? 아니지, 정인 비견이, 정인 겁재 비견이란다. 정인 비견. 그렇네. 정인 비견. 정인 비견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정인 비견은 소통.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나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 비견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정확 오화를 만났다라는 거는 어떤 정신적, 체력적인 어떤 이렇게 건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목을 만난 것도 더더욱 그러한 거죠. 그래서 정화가 오화를 만나는 거는 지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고, 간목을 만나는 건 역시도 건전한 거죠. 정화는 간목을 만났을 때 가장 자기 페이스 유지를 가장 잘해요. 항상 한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결 같은 평정심, 건강한 육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간목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이제 다음 달, 이제 가보달 같은 경우는 음, 매사가 순조로운 거죠. 매사가 순조롭고 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뭔가를 일궈 나가는 시기란 뜻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들 잘 동조해주고 또 따라주고 뭐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화들은 어, 어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회복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장만을 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 장만, 뭐 물건 장만 이런 것도 이제 정화들이죠. 그래서 보통 비견정인이라는 게 나의 권리가 생기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권리, 어, 나의 소유권이 생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보통 정인 비견이라는 것은 꽤 큰 권리를 이야기하는 작은 권리가 아니라 집에 무슨 어, 뭐, 이렇게 가구 하나 바꾸고 뭐 가구도 비싸지. 어쨌든 덩치 큰 거. 뭔가 이게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면 세탁기 가지고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음,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탁기도 만 2천만이면 2천만 원짜리 세탁기면 뭐 재산이겠지 뭐. 음, 그런 거 사든가.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뭔가 정식하는 시기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주식을 매도하기 좋은 시기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음,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권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권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걸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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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는 이제 평관의 정인이죠. 평관 정인 이제 살인 상생이 되었죠. 평관정인이라는 거는 미처 살피지 못한 곳까지 내가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인상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편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편인으로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못 먹어도 고해요. 음,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지금의 상황에 가장 그냥 이렇게 무조건 밀고 나가다는 뜻이고 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 가지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 그게 평관정인입니다. 평관정인. 더군다나 무토가 이제 이렇게 간목과 월을 같이 만났죠. 이제 목국토 화생토했다는 이야기죠. 무토 같은 경우도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어요. 저렇게 화생토 목국토 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거진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러면 만약에 세운에서 저런 게 왔으면은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할 인연을 만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저게 결국은 목국토 화생토라는 것은 오래 가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오래 가는 계약. 서로가 정말로 오래도록 협상을 해와서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다. 이게 이제 목국토화생토죠. 더군다나 이제 평관정인이라는 것은 어, 선, 집, 선택적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 집중을 했다. 음, 바로 너, 그건 너,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너. 음, 음. 그게 이제 이번 달에 무토죠. 이번 달에 무토. 그래서 무토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그리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상을 타거나, 어떤 좋은 평가로서 합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 이게 보통 이제 저런 화생토 목국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정화 같은 경우, 그건 이제 비견 정인이잖아요. 이건 노력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베풀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으로 치면은 무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험형 이렇게 시험형 가서 이제 면접을 보든지 뭔가 테스트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격을 하는 거고 아까 정화처럼 비견적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면접형 그래요. 소개형 그래요. 그래서 소개로 어딜 가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그냥 면접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는 경력형도 돼요. 경력형. 보통
그리고 화생토라는 것은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극토라는 것은 내가 그 한 분야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토.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편인이죠. 정관편인. 정관편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좀 판단이 조금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소득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편인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것보다는 조금 더디 가고, 그래서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토가 간목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균형을 이야기를 해요. 음, 음, 뭔가 이렇게 시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토 간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언밸런스하다 그래요. 언밸런스. 조금은 기형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뭐 논에다 나무 심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걸 또 그대로 수용하지는 말고, 야, 너 논에다 나무 세웠어? 어쩌라고. 잘 크겠지 뭐. 자빠지든가. 기갑이라는 거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균형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불합리한 것도 보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오화를 봤다라는 것도, 기토라는 것은 오화를 본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조열해지기가 쉽죠. 기토라는 것은 비습이 있는데 스판토인데 오화를 보면 좀 조열해지기 마련이죠. 기토 같은 경우가 분명히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항상 사주라는 것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는 언밸런스 때문이다. 언밸런스. 무슨 말이냐면은 언밸런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손님들이. 언밸런스. 네가 방법을 잘못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정식 코스로 가지 않았다. 바르게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질러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일으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 목표는 저기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어차피 빨리 가려고 하는 행보가 오히려 더 늦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기토가 5화를 보면은 사람이 많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기토가 간목을 보면은 삐뚤어졌는데 삐뚤어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삐꾸되는 거지. 삐꾸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토 같은 경우는 좀 주변 사람한테 좀 도움도 청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일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토는 이번 달에 오해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서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참고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은 편제 정관이죠. 편제 정관. 편제 정관. 편제 정관이라는 거는 보통 편제 정관은 어떤 신념에 대한 문제가 크죠. 신념. 음,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그 욕망을 다 채우고 살 수는 없죠. 근데 편제정관이라는 것은 충실하게 자기 욕망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편제정관이죠. 음,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해봐야지. 뭐 이런 게 이제 편제정관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간목이 경금이 간목을 받나? 뭐가 뭘 받는지 모르겠으나 만나면 되는 거지. 이게 간목, 경금, 간목에 또 갑경충 이런 거 가지고 또 사람 겁주지 말고 제발 좀 갑경충 이런 걸로 음, 겁주지 마세요. 별일 안 일어나니까. 아까도 손님이 자기가 병신합이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 일간이 병화인데 이게 무슨 의미? 이게 무엇을 뜻하냐?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잘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화내는 손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애정하면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다 달긴 나죠. 참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고 설명을 해주긴 해요, 내가. 해주려고 노력은 하죠. 다 해줄 수는 없고. 왜냐면 그거 다 해주다가는 헛파 뒤집어서 죽어요. 어. 당신은 여잔데 양일간으로 태어나서 재와 합을 했다. 일간과 합을 했으니 당신의 배우자다. 당신의 배우자가 정제니 여자 아니냐? 응? 그러면 당신은 여자를 품고 사는 남자 같은 존재다.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존재다. 결국은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뭔가 당신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남자가 될 것이다. 음, 물론 내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냥 설명을 하자니 그렇게 된 거지. 어, 이걸 가지고 또 병신하고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대체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병신합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막 확대 해석하고 하면 안 돼. 겁 좀 주지 맙시다. 겁 좀 주지 마. 아이고 아파라. 어쨌든 경금이 어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이거 하는 자세가 상당히 건방지네요. 음, 어쩔 수 없어. 이게 편해. 바르게 못해 나. 건방지다고 생각이 들면 고소하든가. 어, 파주도 신고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어, 그래서 갑목이 갑오달이라는 거는 이제 더군다나 채용이죠. 경금이 갑목을 보았으니 어, 나름대로의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오화도 경금을 봤죠. 이런 것들은 정당성이 부여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극금입니다. 화극금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화극금이라는 건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아, 고생 많이 했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학금이란 것은 아유, 고생 많이 했다. 아유, 그 긴 세월 동안 한눈 안 팔고 참 열심히 했네. 니는 참 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게 화극금이에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갑오달에
올해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올해의 목표. 올해 승진의 목표면은 승진이 되는 거고, 뭐, 뭔가, 이렇게 합격의 목표는 합격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좋은 건 짧아.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신금. 음, 신금은 정제, 음, 평관이죠. 정제 평관. 음, 이제 정제 평관은 이제 재생살인데 정제 평관이라는 거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헌신하다. 드디어 내가 어, 목표점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진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진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이제 보통 정제평관이죠. 그리고 신금이 간목을 본 거는 이제 금극목이죠. 이거는 여러 가능성을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화를 봤다라는 거는 하나의 열정을 이야기를 하죠. 신금오화라는 것은 열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이번 달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뭐 한 가지 올인하는 거죠. 음. 뭔 소리요? 물소리구나. 뭔가 쓱싹쓱싹 그런 뭔 소리네? 물소리. 화장실 물소리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올인한다는 이야기, 올인한다는 이야기. 승부수를 띄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서 나온다기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역시도 하얗게 불태우다. 아까 무슨 일을 내가 하얗게 불태운다 그랬지? 을목을 이야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신금 하얗게 불태운다. 어, 나이 80 먹은 노인네도 이팔 청춘의 힘으로 용솟음 치다. 이게 이제 신금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어, 조금 체력적인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어, 한계치까지 가는 문제가 생겨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어떤 체력 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체력 안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치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신금은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음.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의 결과치가 나온다기, 일의 결과치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나오기보다는 뭔가를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어,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도대체? 이래서 처음 들어보는 뭐 깽깽이 소리가 나. 뭐 운동으로 그러니까 이번 때 신경 같은 경우는 뭐든지 오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을 뛰고 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수영을 하러 오라고 했더니 대마도를 갔다 온다라든지, 어, 그런 오버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음, 사랑 고백을 하라 그랬더니 협박을 한다라든지, 너 나 사랑 안 해주면 죽여? 뭐 이런 거 죽어 같이 죽자 한다라든지, 어, 열정이 너무 지나친 거지. 열정이 너무 지나친 거. 그래서 그 좀 적당히 좀 하자. 신고 이번 달에는 적당히 좀 하자. 그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 음, 임수는 어 이제 식신정제죠. 임수는 식신정제. 임수는 식신정제. 식신정제라는 거는 항상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똑같은 페이스로 꾸준히 해 나가다가 식신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여가 부모에 효도하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잘 지내고, 그리고 하루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이런 게 식신정제, 식신정제. 그리고 이제 임수가 간목을 보는 것은, 음, 임수가 간목을 수생목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못하고, 보통 임수간목은 이렇게 보통 모양새를 이야기를 해요. 모양새. 서로가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좋은 풍광, 뭐 거칠 이렇게 얘기됩니다. 보여지는 모양새가 더 중요한 게 임수간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수와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어, 물상론을 안 좋아하지만 물상론 비유하자 그러면 물살이 빠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살이 빠른 거죠. 보통 이모일주 이러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열정이 투지가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요. 5월 임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못 먹어도 고우해요. 그게 이모인데,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일들, 뭐 회사의 일들,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좀 총대 메고 좀 처리도 하고,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대표의 자격으로서 모든 것을 평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들은 참 공사가 다망하시다. 공사다망하시다. 공사다망하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한테 와서 뭐 이거 해달라, 뭐 저거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많이 들어주는 민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임수다.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생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뭐 내가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는다라든지, 뭐 대표자로서 발탁이 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어, 생각 없이 원서를 넣었는데 덜컥 된 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음, 그 뭐, 음, 중소기업에 넣었는데 떨어지고 삼성에 넣었는데 붙고 뭐 이런 거 좀 심한가? 어쨌든 간에 음, 음. 그런 조금은 뭐 횡재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임수예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다들 이제 로또 사러 좀 달려가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또하고 상관없어.
이제 발길을 돌리네. 이제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임수는 의외의 결과, 의외의 결과, 의외의 발탁, 의외의 책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적절한 때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개수,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음, 음. 항상 월운을 할 때 되면은 아우 지겨워 이걸 언제 하나 쓰다가도 개수 때만 들어오면은 행복해집니다. 음. 아우 지겨워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를. 개수는 상관 편제입니다. 상관 편제. 상관 편제라는 거는 상관 편제라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제가 육신에 대한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똑같은 상관 편제는 예전에 했던 상관 편제 또 다를 거예요. 그날 기분 따라 다르고 그날 생각 따라 틀리고 그날 뭐 월운 따라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고 돌아가지고 60개를 다 했다고 해서 60개 맞나? 10간을 60단에 60개 맞네. 60개 다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요. 이게 그 다음도 또 다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한 가지로 표현을 합니까? 불가능하지. 상관편제라는 게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고 했다고 내가 다음에 또 에라 모르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틀리지. 그건 다 틀리지. 그래서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단순한 60만으로 이야기해도 말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오행의 의미가 덧입혀져 있는 상관의 의미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이렇게 상관 편제라는 보통 상관 편제라는 거는 음, 그냥 이렇게 음, 어떤 자기를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뭐 이쪽 일탈이라고 봐도 좋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개수 간목을 보는 것도 어떤 주변 환경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음,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개수 간목이에요. 그리고 개수가 오화를 보는 거는 이제 수국화죠. 수국화라는 거는 음, 개수가 오화를 보게 되면 자기의 형체를 감춰버려요. 감춰버려요. 개수라는 것은 형체는 감출지언정 그 흔적을 지우는 법은 없어요. 개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수라는 것은 절대 어떠한 오행과 부닥쳐도 개수를 이길 오행은 없어요. 음, 음. 개수를 오행을 이길 오행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개수가 이기죠. 그래서 개수가 오화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가 이번 달에는 음, 어, 좀 그런 게 있죠. 음, 사람이 이렇게 관여해야 될 일이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불필요한 일에 관여하거나 어, 그냥 내 기분에
불편해서 지적질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개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작동을 잘해서 그런 걸로 인한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들 같은 경우는 뭔가 탐탁치 않을 거예요. 탐탁지 않아서 저 꼴배기 싫네? 저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변과의 조금의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이렇게 본인이 유념을 하고 좀 거리를 두고 그냥 내일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내 인생에 집중하자. 뭐 이게 개수입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나고 음, 올해는 참 비가 많이 내리네요. 작년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더니 올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네요. 금생수란 게 그런가 봐요. 작년에 경자년에도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신축년에 이렇게 비가 내리네. 하여튼 다들 여러분들 잘 나시고 덥지 마시고 또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할 기운이 없다. 끝.